안녕하십니까. 지팡이 튜브 정희섭입니다. 이제 세입 관항목을 하는 도중인데요. 누가 운영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중간에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규정은 국가에는 헌법에 있듯이 장기관 기관에도 운영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장기관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는 기관이라고 칭하는 거에는 운영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예. 운영 규정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단체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냥 이렇게 서류 양식이 아니라 운영을 실제 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영 규정은 지금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평가 때문에 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처음 낼 때 이제 그 지정제 신고할 때 그때 시군구 낼 때 운영 규정 내시고 따로 또 이거 운영 규정은 전혀 보시지도 않으면서 따로 운영을 하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규칙이 운영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놀면 안 돼요. 운영하고 반드시 운영 규정을 인지를 좀 하시고 내 기관의 운영 규정은 이런 거야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운영 규정대로 그래도 어때요? 운영을 하려고 애는 쓰셔야죠. 자, 장기관 기관 운영 규정은 당연하게 장기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운영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법과는 차이가 납니다.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효력을 미치죠. 근데 이 운영 규정은요, 그 기관의 내부에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A 요양원과 B 요양원이 있다 그러면 A 요양원의 운영 규정과 B 요양원의 운영 규정이 달라야만 합니다. 두 개를 다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한 27,000개 장기관 기관이 있는데 27,000개의 장기관 기관 운영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급여의 종류가 다 다르니까 그럼 난 다 다르게 할래.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굳이 다르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처럼 기관의 성격이 틀린 경우는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처럼 성격이 같은 종류의 어떤 그런 경우는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나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운영 규정은 법과 차이가 나게 그 기관에 고유한 기관의 내부에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 건데 꼭 필요한가? 네, 무조건 꼭 필요합니다. 장기관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는 그 기관을 어때요?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어떡하려고. 하다못해 산악회에도 산악회 규정이 있고, 동네 어때요? 무슨 뭐, 배드민턴 모임에도 배드민턴 모임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없이 어떻게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그만한 가게들 있죠? 옷가게, 무슨 뭐, 이런 소규모 가게들은 규칙을 만들어 놓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근데 그 당시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이 커졌어요. 막 직원이 10명, 20명, 100명, 큰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처럼 돼버리면 그때는 필요하죠. 당연하게 규칙이 필요하죠. 취업 규칙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이런 내부 사내 내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정답이 이겁니다. 꼭 필요하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운영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운영 규정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운영 규정에 어떤 내용을 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어놓은 내용대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장기관 기관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시행규칙 24조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운영 규정에 대한 것도 나오죠. 얘기가. 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22조 별표 5, 29조 별표 10에 보면 자세히 운영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도 나와요. 11개 항목이라는 거를 딱 해놓고 이쪽은 10개, 이쪽은 11개입니다. 그래서 이 11개 항목을 딱 만들어 놓고 이 항목은 반드시 운영 규정에 넣으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디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겁니다. 7항에 여기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7항에 보면 별표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여기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가. 자, 그러면 이 우리 노인장기왕보험이니까 노인장기왕보험법에는 나올까요? 실제 노인장기왕보험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죠. 예, 운영인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나오질 않고요. 어디에? 인가기준에, 다 이게 인가기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 항목들인데, 인가할 때, 처음에 지정할 때는 운영규정을 내라고 나오죠. 예,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꼭 필요한 거다, 운영규정은. 그리고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운영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평가에도 운영규정을 보죠. 일단 시설은 이번에 지났지만, 예, 0점에서부터 3점까지 운영규정에 대해서 폭넓게 이제 보죠. 100점 만점에 3점이니까 얼마 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의무, 운영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운영규정을 운영했느냐 그대로 또 반영했느냐, 다음에 이제 그 개정할 때 이런 규정들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봅니다. 요래서 3점을 줘요. 최고로 잘하면. 그리고 못하면 뭐 있기만 해도 일단은 0.5점은 먹고 들어가죠. 자, 재가는 마찬가지예요. 재가는 0점에서 1점까지. 예, 1점까지 얼마 안 되죠. 100점 만점에 1점이니까 뭐, 예. 이 운영규정 없다 그래도 평가에서 만점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여기도 운영이라는 거예요. 운영 규정대로 운영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평가를 위해서 내가 운영 규정을 한다? 이런 개념을 좀 버리셔야 돼요. 평가는 자연스럽게, 제가 그랬잖아요. 기관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지는 자료를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거지, 뭐, 이거 가산금 받고, 뭐, A등급 받고, 선전하려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되니까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평가에도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자, 11개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원이나 모집 방법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운영 규정에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뭐 정원, 시설인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이야? 이 내용을 넣고 어떻게 어르신을 모집할지, 우리는 인터넷과 뭐 전단지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현수막을 걸고 이런 내용도 나와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어때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성실히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면서 이런 내용들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또 이제 이용계약에 대한 것도 하나 넣어야 된다. 이용계약은 어때요? 수급자가 어떻게 그 이용 표준장기용 계약서를 막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는 거죠. 계약은 또 해지할 때는 뭐 한 달 이내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야 된다. 중요한 건 요 가운데 신원인수인이에요. 예, 신원인 수인은 어때요? 어르신들이 입소하거나 퇴소할 때 누가 그 책임자이냐? 대표님이에요, 이거는 뭐. 그래서 신원인 수인은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또 노인 학대의 정황이 있거나 그러면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 신원인 수인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을 적어 넣어야 된다. 이용료가 얼마인지 운영규정에 넣으라는 얘기죠. 수가가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매년. 그럼 매년 개정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용료를 얼마냐 이걸 하는 것보다 바뀔 때 보호자에게 어떻게 알려주느냐라는 규정이 있으면 우리는 이용료가 변경이 되면 사전에 한 달 전에 예를 들어서 문자로 또는 메일로 보호자에게 보낸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하나 넣어라. 또 하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이에요. 별도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 그런 서비스는 얼마의 비용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기준도 넣어라.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은 어떻게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또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있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은 어찌 해야 한다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라. 또 당연히 시설이니까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하나 넣어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대표님이시죠? 제공자가 배상 책임이나 면책 범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넣어라. 예. 또 하나 이제, 운영 규정 개정 방법과 절차,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운영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 거며, 예,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거며,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반드시 넣어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도 넣어라. 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둘, 넷, 다섯 개, 10개죠? 전체가. 이 10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운영규정 개정 방법과 절차, 또 이용계약, 요 두 부분이라 그랬죠? 예. 그리고 11개라 그랬잖아요. 하나가 더 뭘까요? 바로 운영위원회예요. 예.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서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운영위원회가 없이는 운영규정은 사실은 어때요? 예. 안고 없는 찐빵, 예. 팥 없는 붕어빵,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가 필요하다. 그 외의 규정은 고충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요새 그 성희롱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대표님에게 어떻게 처리하고 보고하고, 뭐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인권, 즉 노인 복지, 노인 학대나 이런 정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보호하고 하느냐 하는 것들, 그런 운영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거를 넣어라. 굉장히 이걸 잘 맞춰서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은 최소화해서, 즉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샘플처럼 최소화해서 점차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 기관에 맞게끔 어때요? 개정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완벽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최소화해야 되죠. 내가 운영을 직접 해야 되니까 최소화해서 만들어 놓고 점차 어떻게? 예, 조금 나한테 맞게끔, 내 기관에 맞게끔 이걸 변경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제 가장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중요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운영위원회는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도 핵심이에요. 예, 이거 없이 운영규정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일은 뭘까요? 예, 운영규정 만들고 개정하고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예, 여기서 의논되어지는 대로 어때요? 개정도 하고, 중요한 어떤, 그 외에 회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어디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즉 대표님이 다 하시는데 대표님에게 조언을 드리고 보좌를 해주고 감시를 하고 하는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해요.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또 하루 해야 될 만큼 여긴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어요. 대충 얘기를 하면 구성은 5명에서 15명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고, 종사자 대표, 뭐 계시는 거주자 대표, 이거는 이제 시설에 적어되는 거니까 빼고, 그 다음에 보호자 대표, 예, 그 어르신들 보호자 대표, 후원자 대표, 지역 주민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다양한, 특히 이제 전문가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구성해서 5에서 15명을 구성하라? 어렵죠. 예.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 대목이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놨다고 땡땡 요양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어? 그럼 어때요? 일단은 거기서 오시는데 그냥 와요? 예. 뭐 차 타고 오면 기름값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오시면 그냥 있어요? 커피라도 한 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귤이라도 까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구성하기가 어려운 거고, 제가는요, 말도 못하죠. 5명, 15명 모여가지고 할 공간이 없는 데가 태반인데 뭐. 예. 회의 자체도 못해. 별도로 회의를 얻어야 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비영리 기관과는 좀 틀리니 운영위원회를 좀 간소화해서,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도. 근데 간소화해서 이렇게 좀 형식을 갖추고, 실제 운영위원회가 운영규정을 제어하고 그 운영규정대로 또 기관이 움직여지고, 이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운영규정은 핵심이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뭐한다?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영 규정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예,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략적이나마 운영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